고름은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다 딱지가 앉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인 거죠. 이건 진짜 해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피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렵다가 아니라 해결 불가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어. 어떤 거냐면 이게 피부 재생을 되게 잘 시켜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문제됐던 한 명이 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입니다. 방금도 수술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어떤 수술하셨어요? 콧볼 죽어요. 근데 코 성형 환자분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예전하고 틀리게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눈이 정말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코 비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코 성형이 아마 전체 성형 중에서 퍼센테이지 따지면 한 30%? 요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중에서도 30%에서 또 재수술 비율을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0, 40%? 요 정도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안 그래도 코 네. 성형 하면은 부작용 같은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쵸. 예. 코 성형이 부작용이 되게 흔한 편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냥 뭐 재수술하는 걸 다 부작용이라고 보면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코가 이렇게 있는 게 좀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얼굴 자체가 비대칭인데 비대칭의 얼굴에 아무리 보형물을 잘 넣어도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 이제 사람 코 CT 찍어서 3D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뼈, 코끝의 연골. 이게 일반적인 보형물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그냥 좌우가 똑같아요. 틀리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를 딱 올리면 그냥 얼핏 보시기에는 그냥 좌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리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좌우가 뭔가 틀려. 근데 이렇게 모르시겠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3D로 해서 만든 거예요. 보면 아까는 얘가 그냥 평평한데 얘는 보이시죠? 옆에도 보이시죠? 옆에도 보면 완전 울퉁불퉁. 이쪽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다 틀리고 좌우가 틀려. 근데 얘는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뜨고 뭐가 안 맞아. 그리고 넣으면 센터가 틀리니까 좀만 흔들면 이게 흔들려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좌우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는 제가 올려볼게요. 딱 맞아요. 거기에 이제 코끝을 보통 저희가 올리거든요. 수술하면서 연골을 딱 올리면 이렇게 딱 맞죠. 그리고 정면으로 맞아. 그럼 제가 이렇게 웬만큼 흔들어도 좌우가 움직이지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코는 좌우가 비대칭이니까 일반 보형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다시 휠 가능성도 있고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얘가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휠 수도 있고 이렇게 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좌우로 갈 수 있고 전체가 우로 갈 수 있고 이런 이제 보형물에 이제 좌우 비대칭이 올 확률도 많고 또 들리는 거 아니면 화살코처럼 코끝이 떨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정말 심각한 문제냐면 코가 빨개져서 뭐 피부가 얇아지는 거, 비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부작용이라고 일단 보는 거죠. 어쨌든 수술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게 된 거 자체가 다 부작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아까 제가 말했던 전체 부작용 중에서 제일 많은 부작용이 하나가 방금 PD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좀 멋모르고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남의 코를 보니까 내 코끝은 좀 아쉬워. 아니면 너무 티나게 미갈 높였어.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한마디로 모양에 대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잖아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은 부작용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마음에 안 드는 부작용 같은 경우는 다시 수술을 하거나 조금 손을 봐주면은 되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심각하게 이거는 부작용이다 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염증이에요. 염증이 왔을 때는 수술 1년 내에 보통 초창기 때 염증은 무조건 보형물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붓기 전엔 되게 모양이 예뻐. 의사도 보니까 너무 수술 잘 해놨어. 예뻐. 그러니까 서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부으면 이걸 이제 환자분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이걸 과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데 이걸 무조건 빼야 돼. 그냥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부으면 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얇아지는 거. 보면 이렇게 딱 알 수 있거든요. 얇아져서 이렇게 보형물이 뚫고 나오려거나 아니면 연골이 뚫고 나오려는 형태가 딱 그냥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빨리 재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 두 가지는 저는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그냥 시간 막 끌고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진을 봐도 피부색이 좀 코끝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가 빨간 게 여기 염증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면 본인도 코는 피부가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풀면 되게 아파요. 그리고 막 점점 좀 넓어져. 그래서 빨개질 때는 빨리 병원 와서 이런 케이스 때는 일단 병원에 그냥 빨리 뛰어오셔야 돼. 빨리 뛰어오셔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빼야 될 거냐, 아니면 빨리 항생제 먹고 좀 볼 거냐, 요걸 빨리 결정한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염증을 만약에 놓쳐버렸다. 그럼 이 사진 보면 좀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이쪽에 염증 생겼는데 그냥 방치한 거거든요. 방치하다 보니까 여기가 괴사가 왔어요. 이건 진짜 해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피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렵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해결 불가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어. 시대가 아주 좋아졌어요. 어떤 거냐면 줄기세포. 이게 피부 재생을 되게 잘 지켜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뭐 해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염증을 일단 깔아치고 나서 줄기세포 주사를 여기다가 계속 좀 놔주게 되면 재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될 때 빨리 먼저 오셔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또 보여줄게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포들이 이게 지금 옆에 딱지 생겼잖아요. 여기 딱지들 보이시죠? 이 딱지가 왜 생겼냐면 염증이 생겨서 수포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거예요. 노랗게 골마서. 그래서 이게 뻥 터지면서 고름은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다 딱지가 앉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수탉의 딱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까지 이게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예전에는 이거 정말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왔을 때는 진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거. 병원에 빨리 오셔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단계로 설명하면 일단 부어요. 그리고 빨개져요. 그리고 점점 아파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프네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통 여기서 찢어져. 뭔가 딱 찢어지더니 고름이 쭈르륵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코가 뭐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제가 닦았더니 좀 노랗게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사라져요. 통증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팠다가 뭐가 이게 제일 약한 부위를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위에 염증이 쭉 흘러나오면 염증이 이제 흘러나오는 구멍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그 구멍으로 계속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일단은 붓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안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아프니까 병원 안 가도 되겠다 하고 시간 끌면 이 사진처럼 구축이 와요. 구축이란 거는 코가 이렇게 돼지코처럼 들리는 걸 이게 구축이거든요. 흔히 환자분들이 코 수술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이 구축은 많이 들으셔가지고 구축 오면 어떡해요 하는데 염증을 방치하지 않은 이상은 구축은 잘 안 와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만 빨리 잘 받으시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초기에 치료 안 받으시면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아까 붓고 빨개지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럼 아프기 전에 붓고 빨간 상태에서 가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느꼈던 거랑 틀리게 그냥 코에서 그냥 내 코가 평상시에 다르게 빨개지진 않았지만 약간 좀 부어오른 것 같다. 아니 내가 어젯밤에 라면 먹고 자서 부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느낌을 알아. 이 환자분들은 느낌 반드시 알아요. 아는데 요즘 현대인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개져 있으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집에 있는 뭐 타이레놀 뭐 소염제나 먹자. 그리고 먹다 보면 또 낫기도 해. 나은 것 같지만 그게 나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진짜 하나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근데 정 병원은 못 오겠다? 그러면 병원에 전화해서 또 담당 실장님 저희가 다 지정을 돼 있으니까 요즘 카톡 하시잖아요. 전화해서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사진 보고 판단을 해서 빨리 오셔야겠다. 아니면 요 정도면 좀 괜찮으니까 시간 안 되시면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지금 사진 보시면 아까쯤에 제 막 딱지 생겼던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 생기면 이렇게 군데군데가 이제 막 이게 골마가 오르면서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골마 터지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타이레놀 먹고 항생제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염증이니까는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자가 처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가 처방. 다른 건 괜찮아. 우리 그냥 뭐 눈에 이런 데 조금 염증에서 뭐 다래끼도 생기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괜찮지만 코에 보형물 넣어서 수술한 이후에는 반드시 내 몸에 어떤 내가 갑자기 뭐 멀쩡했다가 뭐 요즘 너무 일을 갑자기 많이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니면 친구들과 막 갑자기 매일 술이야. 이렇게 되면 몸의 컨디션 떨어져.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거는 어디냐면 이물질이 있는데요. 얘가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조금은 나쁘다? 그런데 괜찮다? 또 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가 진단 치료. 이거는
다른 부위랑 틀리게 보형물이 들어간 수술, 예를 들어 뭐 코라든가 뭐 가슴이라든가 턱끝이라든가 할 거 없이 무조건 보형물이 들어갔던 수술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오시는 게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염증생이 그러면 정말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주시는 게 의사도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코의 모양이 삐뚤어지고 뭔가 보형물이 잘못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 염증 생기는 그 부작용이 제일 무서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삐뚤어지고 이런 거는 모양적으로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교정은 쉬워요. 근데 염증은 아예 경우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코가 점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들리냐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안에서 조직을 계속 염증 세포들이 조직을 다 잡아먹어요. 갉아먹으니까 보형물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얘를 병원 가면 이거 빼자 그럴 것 같아, 이런 분도 진짜 있어요. 코 모양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도 아깝죠. 수술한 의사는 당연히 아깝죠. 그지만 본인도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병원 가면 무조건 빼자 그래. 그리고 또 왔더니 실제로 빼자 그래. 그러면 빨리 빼야 되는데 고민해볼까 하고 가버리세요. 그리고 안 와. 왜 안 오가 했더니 마음에 드니까 좀 버티지, 뭐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거 착각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염증 생겼다가 그냥 까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서 염증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터져서 흘러나오면 또 안 아파지고 또 염증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착각인 거고, 안에서 염증 세포는 계속 조직을 갉아먹기 때문에 뒤늦게 더 이상은 도수 안 되겠다고 빼면 얘는 완전히 흉덩어리가 된 거예요. 흉이 되니까 우리 몸의 흉은 무조건 몸에서 상처가 생기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축이에요. 구축. 모든 상처는 일단 쭈그러들었다가 아물면서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 생겼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지면 처음에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게 시간 지나면서 나중 지나면 말랑말랑해지는 그 기간이 치료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염증을 오래 방지하면 이 안에서 염증 세포들이 이 안에 조직들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빼고 나면 점점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렸을 때는 막 PRP라고 해서 피 빼서 놓는 주사, 뭐 재생주사 놔가지고 이 구축을 좀 막아주는 치료도 저희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염증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심각한 상태다. 혼자 절대 판단하셔서 안 오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염증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네. 생기면. 네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거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술 후에 좀 염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이제 당연히 의사도 수술 전에 저희도 진짜 코 수술이나 보형물 수술은 더 신경을 써요. 평상시도 뭐 손 소독도 당연히 하지만 수술실 내 공기 오염도도 이런 것도 없게 하지만 또 손도 깨끗이 씻고 정말 깨끗이 소독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요. 하지만 정말 다 멀쩡하신데 어떤 분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으면 그날 본인이 염증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얼굴에 멀쩡했다가 갑자기 뼈를 뚝 올라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염증이.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말 드물어. 하지만 차이는 뭐냐면 당사자는 100%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의사는 퍼센티지가 작아요. 그래서 염증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당했을 때는 본인은 100%, 의사하고의 체감이 완전 틀린 거죠. 그래서 정말 이유 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유가 대부분 있어. 정말 최상의 컨디션. 이거 저희 늘 수술 전에 실장님들이 상담하면서도 전하고 수술 전날도 또 통화를 해서 뭐 준비하고 뭐 하셔라, 뭐 이렇게 잘 주무시고 오셔라 막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이거 수술하면 술 얼마 동안 못 드셔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히 전날 그날 새벽까지 술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컨디션 최악의 상황에서 술 냄새 풀풀 오셔. 이거 수술하면 안 되는데 수술 자기 이때 쫙 빼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염증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다 염증 생기는 거 아니까 수술을 진행해 줬을 때 괜찮은 분도 있지만 본인마다 전신 컨디션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술 마셔도 끄떡없는 분이 있고 저는 한 잔 마셔도 막 취하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틀린 것처럼 염증도 이 몸에서의 이런 것들도 반응도 다 틀려서 일단은 최상의 컨디션을 꼭 수술 전에는 유지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일단은 1번. 두 번째는 수술 끝나고 저희가 술, 담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말씀하는 분이 있어. 제 친구가 지난달에 수술했는데 걔는 수술 끝나고 술, 담배 바로 했댄다. 뭐 그래도 멀쩡했으니까 너도 그냥 술, 담배 해. 술은 조금 그러면 담배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친구가 옆에 꼭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친구지. 본인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심각한 거거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본인한테는 정말 큰 상처예요.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도 힘든 수술을 또다시 해야 돼요. 염증 생겼을 때 재수술은 힘들거든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알려드린 정말 주의사항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담배 안 돼요.
담배를 또 피시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게 담배거든요. 아까 여기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괴사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썩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좀 무섭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피부가 썩는 게 괴사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서 와요. 이거 방법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보형물 빼야 돼요. 빼고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치료를 해야 돼요. 정말 오랫동안 저랑 계속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절대 듣지 마시고요. 수술은 의사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의사와 어시스트는 간호사 그리고 당사자 수술 받는 본인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이 딱 진짜 잘 돼야지만 수술의 결과는 완벽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늘 제가 이제 환자분께 주의 그리고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도 주의 하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라고 듣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최상의 컨디션을 오셔서 아물 때까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보통은 저희가 일단은 최소 3에서 6개월은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래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담배 끊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바에는 제가 얘기하죠. 어차피 한 3개월은 피지 못하니까 그냥 이 기회에 담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최소 3개월은 정말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문제됐던 한 명이 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무조건 100%,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건 절대입니다.